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입니다. 어서와. HTS는 처음이지. 자, 오늘 이제 차트 활용법 시간이 또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도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그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HTS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해드릴 내용은 여기 그 차트 이쪽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기술적 지표까지 이제 지난번에 했었고요. 자, 오늘은 신호 강세 약세,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세 약세는 뭐냐면은 이제 신호 있죠, 보조 지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보조 지표를 이해하신 분들은 좀 알기 쉬우실 텐데, 그 지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지 않고 바로 차트에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한번 그 굉장히 좀 그 확률이 높은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RSI입니다. 이 RSI가 그 상대 강대 지수라 그러죠. 이게 30 이하로 떨어지면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RSI가 침체 구간에 진입했다. 요거를, 그 RSI가 침체 구간에 진입했다는 건 RSI가 3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RSI를 켜놓지 않더라도 이렇게 화살표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RSI가 이렇게 그 화살표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과매도 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교롭게도 이때마다 주가가 반등합니다. 그죠? 신기하게도 잘 맞죠. 네, 그래서 RSI는 이제 바닥권 잡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또 보조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일일이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그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 지표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사실 RSI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 다 가능합니다. 스토캐스틱도 있고요. 이격도, 신고가 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표시가 됩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차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일목균형표, 구름 이탈, 네, 여기 다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원하는 기법들 한두 가지를 그냥 쉽게 이렇게 차트상에 그 표시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지표 검색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전략 시그널, 요것도 이제 저희 이베스트에서 만든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인데, 그런 것들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트에다 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요걸 좀 지울게요. 자, 그리고 상승 반전 캔들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망치형, 남상성형, 관통형, 요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상승 반전, 그러니까 이거죠. 하락하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를 나타내는 그런 반전 캔들을 여러분들한테 찾아주는 그런 하나의 그 캔들을 검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캔들이 다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없는 캔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상승 지속 캔들도 있고요.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캔들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 반전, 하락 지속 캔들, 이런 것들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세 약세는 뭐냐면은 이제 강세 구간은 아무래도 상승 추세 구간이겠죠. 그리고 약세 구간은 하락 추세 구간인데, MACD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MACD가 0선 이상일 때는 제가 상승 추세, 0선 이하일 때는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MACD 기준선 강세 구간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구간은 이제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강세인 구간, 예, 그러니까 상승 추세인 구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약세 구간은 이제 하락 추세인 구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차트상에서 그냥 음영을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뭐 상당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동향, 이게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유용하실 거예요. 제가 이 밑에다가 이렇게 투자자 동향은 사실 먼저 만들어 놨는데 일단 지워 보겠습니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투자 동향 그야말로 수급을 넣는 거예요. 이 차트에다가 뭐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매 현황을 직접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요거 이제 코스피 전체 시장에 대한 거고, 개인들 매매한 거 이렇게, 이건 이제 현대건설 주가인데 요 밑에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매매한 그 순매매 현황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뭐 외국인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도 이렇게 지수와 관련된 걸 넣을 수가 있고요. 뭐 코스닥, 거기다가 또 선물, 예, 또 콜수량, 콜금액, 풋수량, 풋금액, 프로그램 매매까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뭐 차트에 넣어놓고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 예. 개인, 외국인, 기관. 이건 뭐냐면 여기 개인, 외국인, 기관은요. 예를 들면 이제 현대건설이잖아요. 현대건설에 대한 수급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 투자자들 이거 순매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개인 투자들은 이제 순매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빨간색이 매일매일 순매수한 거고요. 밑에 이제 파란색은 순매도한 겁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오늘은 팔았네요. 이 파란색은 판 수량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누적 순매수는 뭐냐면 그동안 매매했던 걸 더한 거죠. 그래서 누적 순매수 현황인데, 현대건설은 이 흐름을 보시면 4월 중순부터 그때 남북 정상회담 있을 때부터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급증해 가지고요 계속 늘어난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주가를 이끌었던 주요 주체는 개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외국인도 나와 있고요. 외국인 누적 순매수 소진율이 있는데, 소진율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최대, 예, 지분율을 뜻해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면 현대건설 주식수가 뭐 예를 들면 1억 주라고 칩시다. 1억 주면은 외국인이 그냥 이론적으로는 1억 주를 다 살 수가 있어요. 100%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뭐 예를 들면 5천만 주 샀으면 소진율이 50%고요. 예, 뭐 7천만 주 샀으면 70%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양을 얼마나 소진했느냐, 그 지분율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진율이라고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신주는 달라요. 통신이나 항공주.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절반밖에 못 삽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LGU 플러스를 예로 들면 LGU 플러스가 뭐 주식수가 1억 주라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거는 5천만 주예요. 그럼 5천만 주가 살 수 있는 최대 100%입니다. 그래서 그 LGU 플러스를 외국인이 5천만 주 샀으면 100%가 되는 거죠, 소진율이. 아까 현대건설은 5천만 주 샀으면 50%잖아요. 근데 LGU 플러스는 살 수 있는 양이 5천만 주가 최대이기 때문에 100%가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진율로 표현을 한다. 뭐 만약에 뭐 2,500만 주 샀다. 그러면 50%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건설을 만약에 2,500만 주 샀으면 그렇게 표시가 안 되겠죠. 예, 한 2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소진율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래쪽에 기관은 개인하고 똑같아요. 순매수, 누적 순매수.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딱 일렬로 세워놓고 보면 차트도 작아지고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별 뭐 매매 현황은 뭐 넣어놓으셔도 되고 지워도 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어떤 트렌드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지, 꾸준히 사고 있는지, 꾸준히 팔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 순매수나 소진율로 표시를 하시면 좋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면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마우스 왼쪽 버튼 있죠, 이 개인 누적 순매수 있죠, 요 차트에 대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계세요. 눌러서 손 모양이 나오면 끌어서 거래량 이쪽에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네, 여기 외국인 소진율도 끌어서 놓으세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 그 손가락 모양이 나오면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놓으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그럼 세 가지가 합쳐지죠. 근데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개인 누적 순매수, 외국인 소진율, 기관 누적 순매수가 있는데 이 글자에 대고 또 여기 손가락 표시가 되잖아요. 왼쪽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속성 설정이 나오는데, 자 거기서 여기 보면 거래량, 개인 누적 순매수,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색상이 나오는데 개인은 제가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굵기는 2로 할게요. 외국인은 빨간색, 굵기는 역시 2, 기관은 파란색, 굵기는 2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차트 화면 있죠. 그 세 가지 외국인, 개인, 기관이 거래량 이 차트에 한 화면에 바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고, 뭐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기관이죠. 기관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관이 땡겼습니다. 보이시죠?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최근에 많이 사죠. 기관은 안 사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를 올린 주포는, 주요 세력은 그 외국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에서 개인, 외국인, 기관을 한 차트에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올리고 있는 주요 주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삼성전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어느 날 갑자기 대량 매도를 했다.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외국인이 지금 주가를 이끌었던 주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 나올 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좀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에서 이 부분, 특히 투자자 동향에서는 이 개인과 외국인, 기관을 거래량에 놓고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밑에 뭐 증시 주변 자금 추이는 뭐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신용 잔고 이런 것들을 차트에 나타내는 거고요. 또 주식 신용은 융자 잔고, 이 삼성전기에 대한 융자 잔고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주식 투자자별은 이 기관 투자자들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금융투자, 은행, 보험, 투신, 연기금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투자, 각 주체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동향은 이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은 여러분들이 저번에 한번 제가 HTS 관심 종목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관심 종목을 세팅해 놓은 그 결과물이 이쪽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관심 종목 창에 굳이 띄워놓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관심 종목별로 이 차트에서 그냥 한 번씩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 세팅만 잘 해놓으시면 요거는 뭐 언제든지 이렇게 편하실 대로 종목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세 분석은 이제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 3일제약, 코스닥, DNA-링크, 하한가는 없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유엔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트상에 나타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오늘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같고 어떤 종목이 강했고 어떤 종목을 급락을 했고 이런 것들을 굳이 시세 분석 창에 들어가서 찾지 않아도 이 차트 화면 하나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이 통합 차트, 이 위쪽에 지표 사이드바 보기 숨기기가 있는데 요걸 항상 이렇게 켜놓고 한 번씩 보시면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좀 강했고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기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능 자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합 차트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 우측에 있는 툴바인데 요 기능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추세선 뭐 툴바라든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사실 저도 이 많은 기능을 다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기능이 많아가지고. 근데 쓰는 기능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몇 가지만 팁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통합 차트 이제 거의 막바지 시간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엑기스만 뽑아서 지금 강의를 해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따라서 또 매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HTS는 또 처음이지 차트 활용법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흔들려도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